바로 이제 351페이지 내용이 아주 많은데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게 분양하고 관리 처분. 이 분양하고 관리 처분을 잘 한번 내용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관리 처분 이제 이쪽으로 왔으니까 관리 처분. 그래서 호수는 이제 나중에 정하겠지만은 누구한테 몇 평 이렇게 분양 신청을 받아서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사업 시행 계획이 나면은 여기서 이제 분양 받을 사람한테 자, 바로 자, 분양 신청해라라고 통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 통지를 받고 나서 얼마 이내에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이따가 뭐 120일 그리고 통36 그럽니다. 통지를 받고 나서 30일 이상에서 60일 그리고 분쟁이 좀 많으니까요 연장을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연장이 20일 우리 법에서 20일이 많이 안 나오니까 연장 얼마게 거기도 많이 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120일, 30일, 60일, 20일 요거 순서대로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꼭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제 351페이지에 나온다. 여기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되고 과정 알아야 되겠죠. 얼마 만에 소식이 와요. 우편물이 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간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연장도 없어. 그리고 제일 짧어. 그러면 며칠 이내에 한 2달 동안 여행 갔다 왔더니 끝나버렸습니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현금 청산 받고 나가야 돼요. 현금 청산은 많이 안 해줘요. 탈탈 털립니다. 그거 받으면요 옆에 못 삽니다. 안동에서 더 내려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됩니다. 좀 하회마을 갈지 모릅니다. 거기다 텐트 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주 난리 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351 보실까요? 분양 통지, 분양 신청해라 라고 소식이 와요. 이 과정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금방 봤다 추조사관. 자, 금방 옆에 사업 시행 아주 열심히 봤는데 내용도 엄청나게 많고 그 고시가 있으면 우리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삽질하는 사람이 며칠 이내에 120일 요 120일은 꼭 밑줄이나 박스 좀 잘 해놓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소유권자한테 통지 분양 신청해 그죠 몇 평 받고 싶어 요 소리입니다.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땅 됩니다. 집이 들어서 있으면 대지 그러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나지 게임니다. 나지 그리고 건축물의 내역 등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다가 뭐 한다고요? 공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이 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 기간 이제 더 중요한 거 나왔다. 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나 신청하고 싶었는데요. 왜 여행을 가고 이제 와가고 버스 떠났는데 손 들고 있니? 얘기입니다. 버스 진짜 어제 떠났어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진짜 오지?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짧아요. 자, 분양 신청 기간은 아까 저 통지 120일. 자, 통지한 날로부터 얼마? 30일. 이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30일 이상. 30일 이상이니까 딱 30일. 정말 아주 적으면 연장도 없으면 30일로 끝나버립니다. 30일 이상. 그리고 얼마 이내로? 60일. 조금 길게는 줍니다, 보통. 거의 뭐 40일, 50일, 한 60일까지도 최대로 주는데 얼마 이내라고요? 30일 이상에서 60일. 가장 짧으면 30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길면 60일 이내로 하도록 이거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아래에 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딱 한 번만. 이것도 이제 뭐 몇 차례 아닙니다. 아니면 계속 아니라고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1회를 요즘에 한글로 바꾼다고 한 차례 해놓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데 1회 한 번 얼마? 20일. 자, 그러면 30일로 했다가 연장 20일로 했다. 그러면 한 50일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연장 안 해버리면 30일도 제일 짧으면 30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연장을 안 하고 60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연장했어. 30일 했다가 20일도 그럼 50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자, 최대로 길면은 80일 정도 되겠네. 80일 게임이라 이 정도로 한 차례 옆에다가 1회 딱 한 번만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쟁이 심해서 연장을 한번 할게. 보통 이렇게 연장까지 해갖고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끝내버리면 30일 만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 놀러 다니면 안 되겠구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편물이 진짜 올 거니까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52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통지를 해야 되는 사항. 뭐 통지할 것이 아닌 것은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낼 건데 그래도 박스는 봐주면 좋다는 게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토지입니다. 정말 이래서 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없어질 건데 토지 그리고 건축물의 면세 30년 이상 돼가고 건축물은 몇만 원도 안 나올 거야 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다음 아래 보실까요? 분양 대상자별로 분담금 여기 있잖아요. 분담금 얼마 낼 거요? 라고 추산해 대강의 추정해서 나온 금액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보였네요. 분양 신청 기간 언제 그 다음에 아래에 사업시행 인가계획의 내용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자격 그 다음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 봐주시고 아까 이제 신문에 공고한다 그 내용들입니다. 뭔 자격이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서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고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분양 신청의 방법은 이제 우리 토지 등의 소유권자가 그 다음에 그 내역을 적고 그 다음에 판지 같으면 이제 예정지 지정 증명원을 첨부를 해서 시행자한테 내는 것 요게 바로 이제 분양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재분양이나 그 다음에 재분양을 또 공고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한번 간단하게 봐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53페이지에서 이제 5번은 좀 중요하실 게 투기 과열 지구. 자, 요즘에는 조정적도 다 풀고 서울도 투기 과열 지구 딱 4개밖에 없습니다. 투기가 정말 엄청나게 심하다는 투기 과열 지구. 자, 주택법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딱 4군데만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 안에서 분양 신청을 했을 경우는 분양 신청을 또 못하는 제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5년. 저 5년은 아주 중요하고 계입니다. 자, 먼저 아래 이제 정비 사업에서 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신청을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이제 뭐 30세 이상이나 결혼을 했거나 직장에 수입이 있거나 그러면 분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떨어져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냥 아빠하고 같이 있었다가 아들도 분양 신청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청약까지도 같이 포함합니다. 조심하자. 우리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한테 상담 못 되니까요. 자, 분양 대상자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그 세대에 속했던 사람 괜히 모르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었다가 아빠가 분양 신청했는데 아들도 같이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투기 과열지구에서 우리 동네는 괜찮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속한 자는 볼까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입니다. 아까 이제 7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얘기하는 거야. 몇 년 이내? 5년. 5년 꽤나 길잖아요. 5년 지나면 괜찮은데 5년 이내는 이제 청약도 안 돼.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이런 쪽에서는 이제 분양 신청도 아예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심하자. 입니다. 여기서 당첨된 적이 있었네요. 아니면 아빠가 그랬네요. 갑자기 자녀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래 나오죠. 분양 신청이나 아까 보셨던 재분양 신청 할 수 뭐다? 없다. 5년 이내는 못한다. 근데 이제 다만 상속이나 뭐 상속이면 아버님이 돌아가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입니다. 그리고 결혼 이혼 이런 것들은 괜찮고 하다 여기는 5년 동안 꼼짝 못하는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양 신청을 안 했대요. 돈 받고 나가. 그 소리가 이제 현금 청산 나왔습니다. 현금으로 많이 안 주니까 조심하다. 시세보다는 아주 낮게 공시 가격보다는 약간 높게 해갖고 완전히 어정쩡하게 준다는 겁니다. 완전 털려. 그리고 웬만하면 가는 게 좋다고 해야 됩니다. 가는 게. 그리고 이제 세대수가 아주 적고 사업성이 안 좋고 그러면 빠져나오고요. 근데 웬만하면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가면 갈수록 돈이 더 올라가.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오릅니다. 오늘이 제일 싸. 이런 소리 합니다. 먼저 손실보상의 협의 정말 좋은 집은 오늘이 제일 싸다고 합니다. 내일은 더 올라.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자면 안 오를 거라고 하는데 잠을 안 자고 너 죽을 건데 안 자면 안 오른대요. 철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앉아 자고 일어나면 아예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가 된 날로부터 언제 90일 요거 잘 보실까요? 언제까지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소송 들어가기입니다. 90일 이내에 아래 보실까요? 토지나 건축물 그리고 그 밖에 이거 돈 되겠죠. 너 이 돈 받고 나가려니까. 그리고 손실보상에 이건 적법이니까 손해 말고 그건 불법. 그리고 손해배상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손실보상입니다.
적법한 행위인데 돈 줄 거야. 요 소리입니다. 보상에 관한 뭐라고요? 협의. 그러면 이제 저기 레미안 쪽에서 오시라고 해갖고 얼마 받고 싶어요? 일단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들어줘요. 깎다가 안 되면은 아예 그냥 소송 갑시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입주권 안 받겠다고 나가신 분하고는 돈을 협의를 좀 봐라 라고 90일 이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90일을 가로넣기 한번 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근에. 90일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이거 며칠인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 가서 이상한 소리 할래? 입니다. 그 다음 아래 이제 분양 신청하지 않는 사람, 저 안 받을래요. 그 다음에 했다가 철회를 해버린 사람, 그럼 그 사람도 안 한 사람이나 다름 없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아까 5년 안에 분양 신청했던 사람 또 못해. 그럼 너도 나가야 돼. 돈 받고. 저 싫어요. 아니 나가야 된다니까. 입니다. 그리고 제외돼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가. 입니다. 뭐 토지만 있거나 건물만 있거나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은 돈 받고 나가야 되겠지.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로 2번에 저기 또 60일에다가 가로 두 군데 90일에 기업 그리고 60일에 니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가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요. 꼭 요것들이 숫자만 보면 가로 넣기 하고 싶어 이럽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실까요? 이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협의가 성립되면 달라는 대로 주고 받고 나갈 거고, 근데 안 돼. 그러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요. 또 여기는 언제입니까? 만료일로부터 다음날로부터 얼마? 60일. 수용 제거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죠? 팔고 나가 그 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90일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죠. 이렇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제 요거 이제 열받아 갖고 확 뒤집었을 겁니다. 요 구를 뒤집었을 건데 그러면 요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60일입니다. 그죠? 협의해라 90일 했었다가 안 돼 그러면 구를 그냥 확 뒤집었으니까 요거 이제 60일 이랬을 겁니다. 요렇게라도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고 9였다가 그냥 6이었다가 9 이러면 큰일 납니다. 90일 그리고 60일 그리고 뒤로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자죠. 이자가 꽤나 퍼센트가 높습니다. 또 저런 것도 보고 싶으면은 나중에 또 낼지도 모르고 아니면 또 여기다가 딱 우리 법정 이제 이자가 보통 5%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12%입니다. 네, 15%로 약간 높아요. 먼저 손실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수용 재결 신청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자 줘라 그럽니다. 자, 소송 제기했을 때에는 저기 끝으로 보실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퍼센트가 얼마라고요? 100분의 15개입니다. 100분의 15 그러면 15%개입니다. 0.15 자, 그러면 꽤나 높은 이유를 줘요. 입니다. 상당히 많이 주는 퍼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청산금의 결정 방법 그 정도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한 후에 자녀 남은 거에 분양 그럼 이게 이제 청약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다시 요거는 자녀분은 나머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아까 관리처분 때 조합원들 거 정하고 나머지 거 있죠.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따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철거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자녀분을 분양을 또 해요.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이제 조합원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권자 이외의 자에게 그럼 일반인들한테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러면 들어와 이럽니다. 근데 보통은 청약으로 들어와 됩니다. 아래 볼까요? 분양 공고 그 다음 분양 신청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이제 청약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시기를 조정한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관리처분 이제 계획 분양 신청 아까 받아서 그 다음에 계획을 도장받으러 가자. 누구한테? 시장군수. 자, 그럼 이제 가로 1번에서 한번 쭉 보시고요. 아까 봤네. 120일 그리고 36, 통삼육 해갖고 그거 받고 그래서 홍길동이가 25평, 춘향이는 30평 해갖고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몇 평씩 청구했다고 수립해서 누구한테요? 시장군수 등 죄다 지금 시장군수 딴 놈 나오면 안 돼. 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경미는 맨날 경미는 내 친구 신고
신고는 아주 가벼우니까 무조건 받아줘. 그죠? 경미하면은 그걸 변경하려면 그냥 신고 안 해도 그러면 X입니다.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 정도 게임입니다. 그다음 또 알려주라는 겁니다. 경면상의 변경 신고를 했을 때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20일. 그냥 눈여겨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인한테 통지를 하고 이렇게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절일까요? 아니면 수리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보통 부정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무 소리가 없네. 그러면 여기는 수리. 근데 끝에다가 수리 거절 이러면 안 됩니다. 수리한 것으로 그 정도는 안 낼 정도인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무 소리가 없네 그러면 수리지. 수리 거절이겠니? 게임입니다. 신고는 받아줘야 되니까 수리한 것으로 봐요. 그럼 이제 가로 2번에서 네 번째 줄 제일 끝에 거절 X, 수리 옆에 거절 X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안 써놓으면 그때 뭐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헷갈려 버립니다. 수리야 걱정하지 마. 접수된 거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미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에 분양, 아까 보셨던 분양하고 관련된 관리 처분. 박스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봐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분양 설계가 나와 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몇 평을 주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설계, 그리고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그죠? 누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쭉 주소 성명, 홍길동 이몽룡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나오죠. 분양 대상자별 홍길동이한테는 얼마 대지하고 아까 사업 시행 때 나왔을 거니까 건축물의 추산액.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겠네, 분양가가 얼마네, 이러니까 어느 정도 추가 부담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비를 하지. 대출을 받을 건지 현금을 어디서 땡겨 올 건지 게임입니다. 4번에 이제 보류지입니다. 이제 사업 시행자 가지고 있는 그 등의 명세하고 추산액, 처분, 방법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는 이제 그 임대 사업자의 성명, 주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박스는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분양 대상자별 아까 종전의 토지하고 건축물의 명세, 그리고 아까 고시가 있었던 가격,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되겠다. 그리고 사업비. 자, 요거 이제 털어내고 나서 나머지를 얼마 정도 더 부담해 할 거니까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도 나오겠죠. 얼마 정도 들어갈 거야? 수십억, 수백억 들어갈 거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 쭉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보통 맨날 14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온다. 우리 정비계획 때 여기서 정관 그러자고 있습니다. 거기서 30일 한번 봤습니다. 정비계획 정말 중요하잖아요. 기본계획 말고 정비계획입니다. 아까 써놨던 바로 3번 그입니다. 정비계획 때 30일에 한번 나왔어. 근데 여기 한번 더 나와. 정관 하셔야 됩니다. 관리처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아닙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요거 바로 30일 이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4번을 며칠 이상 30일. 그 30일을 좀 박스 좀 잘 해놓고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30일 이상 공람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권자한테 공람을 하게 하고 의견을 오랫동안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14일 이러더니 여기는 얼마? 30일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아무리 적어도 30일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인가 여부에 뭐 통보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우리 시장 군수 등은 그 다음에 인가 신청이 이렇게 있으면 3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그 다음에 시행자한테 통보하여야 한다. 날짜 있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시장 군수가 봐라. 맨날 이런 절차가 있죠. 고시. 뭐 아래쪽은 거의 안 냅니다. 그리고 또 알려주네. 통지. 공람 계획. 그 다음에 인간 내용들을 알려주는 바로 통지. 한번 간단하게 봐주고요. 그 다음에 타당한가? 타당성 검토. 뭐 낼 정도는 아니고요. 박스 정도 한번 봐주고 비용이 얼마 정도 이렇게 늘어나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타당한가? 자, 검토를 반드시 여기는 할 수 있고 검증을 요청을 해야 되고 한번 박스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적인 기준, 뭐 기준 정도 나올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에도
자, 기준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 시장님이 요거 괜찮겠네,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을 기준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기준이 뭐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이제 자, 박스 쭉 2개 참고학습까지 쭉 한번 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등의 자, 건축물의 분양을 받을 권리 산정일의 기준일. 자,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언제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쭉 내려오시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이제 날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립한 후에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 산정일. 자, 우리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권리 산정일 후에 사면은 현금 청산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359배의 효과, 관리처분의 고시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입니다. 제목 정도 보실까요? 이제 건축물을 철거하죠. 자, 그 다음에는 진짜 철거합니다. 아까 우리도 봤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이제는 건물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후에는 기존의 건물을 뭐 한다고요? 철거한다. 자,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뭐 따로 볼 거는 아예 없을 정도고요. 뒤로 넘겨보실까요? 철거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죠. 진짜 철거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어떡할 거야? 라고 해갖고 또 2번에도 나옵니다. 네, 더 이상은 사용. 누구도 안 됩니다. 소유권자 안 돼, 지상권자 안 돼. 그리고 전세권자 안 되죠. 이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나가야 돼요. 저 2년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진짜 나가야 됩니다. 임차인 등 이렇게 관리처분 고시가 있으면 이 법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주택임대차보다도 상가보다도 더 특별합니다. 여기 사업을 할 거라니까. 그놈도 특별법인데 그건 민법의 특별법. 봐라. 이종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그 다음에 자,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다시 나오죠.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보증금 전세금 받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실무할 때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 해지가 돼버립니다. 관리처분이 나면 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지상권 건물이 없어진다니까요.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살 수가 없다. 철거되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한다고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돈을 임대인이 안 줘요. 그러면 조합에다가 주세요. 시행자한테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고 나중에 받아냅니다. 구상권. 그런 과정이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지할 수 있고 2번에 보실까요?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 임차인, 전세권자, 전세금 보증금, 그 다음에 금전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요? 사업 시행자한테, 지금 삽질하는 사람한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조합한테 물어보면 알려주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그럼 임대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 그러면 계속 안 나갈 거니까 일단은 시행자가 줄 수밖에 없어요. 주고 나서 그냥 임대인한테 돈 내놔. 구상권 행사합니다. 자,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그다음 토지 등의 소유권자한테 뭐 할 수 있다? 구상이 돈 주고 돈 내놔. 내가 임차인한테 보증금 1억 줬어. 전세금 2억 줬어. 주고 시행자가 돈 내놔. 임대인한테 내놓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소유권자한테. 자, 그런 식으로 돈 내놔. 그리고 이제 안 주면은 건물을 압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 주셔야 돼요. 라고 우리 중개사무소에 막 먼저 쳐들어올 겁니다. 아니, 왜 계약서를 2년 썼는데 1년 만에 나가야 되나요? 하면서 문제가 좀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중간에 2년을 못 채우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2, 4년도 못 살고 나가면 우리한테 난리가 납니다. 설명 안 했다고 설명 안 하면 우두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비용 물어줘야 될 경우가 생기니까 조심해라. 게입니다. 그럼 이제 주고 나서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구상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주면, 임대인이 안 주면, 아래 볼까요? 자, 그 소유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경매로 이제 집어넣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버려요. 아, 팔아버리네? 맞아요. 그 정도니까 우리 임대인은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설명을 해주자. 자, 그리고 이제 민법 등에 적용이 안 돼 버립니다. 거기 나오죠.
자, 주택임대차 2년, 뭐 최단기간 2년, 갱신 요구하면 2+2, 4년 적용 안 돼요. 상가금을 최대 10년이잖아요. 갱신 요구하면. 입니다. 아래 볼까요? 이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를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계속 건물이 무너지는데도 살아요? 뭔 말이. 그리고 영업을 10년 동안 계속해요? 아니요. 못해요. 이 법에서 이거 안 돼. 라고 정비법이 더 특별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그냥 자산재 평가 방법을 묻질 않을 정도니까 이 정도.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주택의 관리나 공급 이 정도는 이제 봐줘도 되고 우리가 뭐 크게 뭐 신경 쓸 거는 아니고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게 이제 법에 다 나오니까 쭉 다 써놓은 겁니다. 우리 뭐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가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우리 임대주택. 그럼 좀 싸게 보증금 싸고 월세 싸고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좀 약자들한테 보통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많이 주잖아요. 그래 아까 이제 받아라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아까 보셨던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아까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할 경우 누구?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한다고? 우선 인수. 그 사람이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조금 좀 싸게 줘요. 자 인수를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로 이제 예산이나 관리 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수하기 어려우면 누구라고요? 국장. 그래서 이제 국장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에게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해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순서를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첫 번째가 국장이고 아니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고 나중에 국장 등에게 그 다음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하라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얘도 32회인가 34회인가 한 2번 정도 내본 요 문제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놈 박스를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크게 낼 만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인수했던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부 그럼 아까 반값 아파트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해라. 그럼 싸게 줘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인수권자들이네. 그리고 LH공사 등은 이렇게 많이 받던 사람이고요.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다음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인수했던 아까 받았잖아요. 그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한 반값 정도로 아니면 토지는 아예 그냥 인수권자 그대로 갖고 건물만 그럼 아주 싸잖아요. 이렇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반값 아파트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환해서 뭐 한다고요? 공급해야 된다. 근데 이제 면적을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면적이 얼마. 자, 그래서 가로 90, 40 요거를 가로 넣기 두 군데 나란히 해봤습니다. 먼저 1번에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여긴 토지입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 오로서 이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줘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건물입니다. 자, 바닥 면적이 얼마? 그러니까 40. 그러니까 여기는 한 60 아니면 85 이럴 것 같은데 40입니다. 40 아주 적습니다. 40제곱미터 이 미만에 또 그것도 미만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사실상의 주거를 위해서 이제 건축물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위에는 토지 소유권자 90 미만 여기는 건물 40 미만 그럼 40이 생소해 보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한테 반값 아파트 줘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형 주택 한번 이제 참고만 해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이 이제 다 끝났다. 공사 정말 다 끝났다.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건물 다 지어서 준공인가 등해서 이제 그 가로를 보시면은 준공인가 이제 건물 다 지었습니다. 그럼 건물 쓰도록 해주세요. 준공인가 신청 시장고수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준공인가 한 7일 정도 점검해보고 나서 자, 주택법은 막 15일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준공인가 나오고 공사 다 끝났다 봐라 고시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가라 소유권 이전 고시 자 그리고 이제 국장 등한테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누구에게 준공인가 딴 사람 나오면 안 되죠. 항상 누구 시장 군수 자 시장 군수만 밑줄을 한번 잘 해놓으시고요. 자 건물 다 끝나면 누구한테 가는 거지? 시장 군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냥 주택공사 등은 자체적으로도 알아서 할 수가 있죠. 걔네들 믿을 수가 있으니까 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정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냥 시장군수에게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사는 다르네. LH는 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로 한번 와보실까요? 준공인가 절차인데 준공인가 신청, 준공검사. 자 먼저 우리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우리 시장군수가 지체 없이 뭐를요? 준공검사를 실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전문가 등한테 의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공인가 봐라 고시. 그 다음에 완료 다 끝났다고 또 고시.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준공검사 이렇게 실시한 결과 그 다음에 계획대로 완료가 됐다. 그럼 문제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아래 보실까요? 그러면 어디다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가 또 뭐 하고요? 고시하고 문제 없네요. 고시입니다. 고시하고 우리 시장님, 군수님은 아래 보실까요? 그 다음 어디에다가 공보에다가 또 고시하게 돼 있다. 완료 다 끝났을 때 문제없이 다 끝났네요.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협의 나올 건데 그러면 받은 걸로 봐. 국가는 꼭 무슨 협의 그러면 준공 받은 거야. 연서가 나오는데 내일 뭐 내용들은 아닌데 준공인가를 하거나 이제 고시를 했을 때 아래 시장군수 등이 그 다음에 준공검사나 그 다음 사용검사 등에 관하여 여기죠.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 여기도 협의에다가 또 나올까요? 꼭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의논하면은 받은 것으로 보죠. 맨날 요 소리 나오죠. 국가는 알아서 협의만 해도 뭐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받은 것으로 봐. 요 소리는 맨날 나와. 협의 정도만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뒤로 넘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써라. 사용 허가. 근데 조심하실 게 이렇게 준공검사가 안 나왔는데 건물 쓰면은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정말 나옵니다. 자, 4번에 한번 와보실까요? 자, 신청서를 제출, 우리 사업 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시장님한테 제출, 그 다음 여기입니다. 허가, 이제 건물 써라. 자, 다 조사해보고 문제 없으면 건물 써라. 요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입주일을 꼭 여기서 정하라는 겁니다. 물론 미리 계약은 해도 괜찮아. 근데 입주일을 조심해. 자, 사용허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시장군수 등은 이렇게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자, 지장이 없으면 우리 박스에서 요 정도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시행자에 대해서 뭐는 허가는 해줄 수가 있다. 진짜 아예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다만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 지장이 없고 이렇게 사용 허가가 났다 그러면 괜찮기는 해요. 그 다음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적합했고 그 다음 위에도 없이 안전하고 요게 이제 사용 허가. 그리고 동별로 세대별로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해요. 그러니까 1동 먼저 아직 3동이 완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3동 빼놓고 1동 2동, 4동, 5동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가능해요. 어떻게 전체적으로만 가능하니? 아닙니다. 여기는 할 수 있고. 자, 3번은 그냥 이따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그럼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없어진다. 정비구역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도 다음 날일까요? 아까처럼 다음 날 아니면 당일 꼭 다음 날. 뭐가 없어지면 오늘 그러면 오늘은 좀 그렇잖아요. 다음 날로 없어져야죠. 오늘까지가 여기는 기간.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끝. 이런 식으로 꼭 권리의 발생이나 소멸은 보통은 이렇게 다음 날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준공인가 등으로 해서 완전히 다 끝났다. 자, 정비고객의 지정은 준공인가 이렇게 인가의 고시 그러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써도 괜찮고 완전히 다 끝났다. 그럼 더 이상은 사업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래 볼까요? 그 언제 다음 날에 구역 해제.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꼭 다음에다가 꼭 동그라미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여기도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우리 시험 문제 요것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까 난개발 막는다고 얼음 해놓고 특혜도 주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비구역의 해제가 그 조합의 전속에는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럽니다. 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끝. 청산을 해야 끝나죠. 그럽니다. 아직 끝은 아니야. 그럽니다. 그래서 조합의 전속에는 영향을 준다가 아니라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준다 X 아니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얘는 냈대요.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권 가져가라. 이제 완전히 끝난 거 완료고시가 나면 정말 소유권 가져가. 나 측량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등기법 등에서 나올 건데 지적법 대지 확정 측량. 요 측량을 해서 다시 이렇게 측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측량을 하고 소유권 가져가. 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고하고 입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보실까요?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공사 완료 고시 있고, 그 다음 측량도 거쳤고, 그 다음 아래 보실까요? 그 다음에 분양을 받을 사람한테 통지를 하고 가져가라고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뭐 한다? 이전한다. 하다 공사 다 끝나면 가져가라고 측량 등을 이미 했을 거고요. 가져가라고 알려준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실까요? 여기 이제 뭐 예외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제 전부가 완료되기 전에도 그럴 수 있죠. 입니다.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부분 가능하긴 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X.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는 보고. 자, 우리 사업 시행자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가 뭐하고 고시를 하고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시장님한테 보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고요. 자, 2번 정도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은 언제 취득할까요? 그 당일에 아니면 다음날에 또 다음날 하셔야 됩니다. 대지 그리고 건축물을 분양받을 사람은 아까 고시가 있는 날, 내 언제? 다음. 이런 거 꼭 치사하게 다음 이런 경우가 빠지고 고시한 날에 이렇게 나오니까 꼭 잘 한번 봐줘야 돼요. 입니다. 발생은 꼭 무슨 다음날 입니다. 환지 처분도 다음날, 여기도 다음날, 다음 있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지하고 우리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죠, 진짜.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조합 해산의 총회. 자, 요걸 이제 계속 총회를 개최를 해서 그 다음에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없어지면 우리 이사장 또는 아까 보셨던 조합장 이런 사람들은 월급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없어져라 법에도 있습니다. 해산 총회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 법에 보세요. 반드시 해라. 언제? 우리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오늘 있었다. 그럼 오늘로부터 1년. 그 1년 이내 좀 밑줄 좀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총회를 소집해서 반드시 어쩌라고요? 없어져라. 조합 해산. 해산해서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들이 질질 끌 수 있어.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이상 요구로 5분의 1. 자, 1년 이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얼마 이상? 5분의 1. 10분의 1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 10분의 1보다는 조금 까탈스럽네. 안전진단보다는 입니다.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바로 이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과반수 동의. 자, 먼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결은 바로 또 누구라고요? 출석. 여기다 제적 그러면 안 됩니다. 출석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모일 때는 제적. 그리고 결정할 때는 출석. 자, 그것도 우리 시험 문제 공인주사법에서는 바꿔서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의결에다가 제적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모일 때가 제적이라니까. 입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는 안 온 놈들은 숫자 안 세. 있는 사람만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회의 방법은 있는 사람만 보통 대부분 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는 뭐 한다고요? 그냥 시장님이 등장해갖고 취소해버려. 자, 뒤에는 그냥 박스 정도 간단하게 봐도 됩니다. 자, 청산인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준용, 그 다음에 뭐 등기 절차 어렵지 않아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해 가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청산. 줄 거 있으면 주고,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자, 그 아래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 청산에서 367페이지에 바로 요 시효. 그리고 이제 받을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 행방불명 돼갖고 연락도 안 되고. 자, 그러면 공탁한다는 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 번째는 요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몇 년이요? 그렇죠? 5년. 보통 10년인데 5년. 그리고 3년도 오다 가다 안날이 3년.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5년. 청산금의 시효인데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은 받을 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 받을 권리, 그리고 징수할 권리, 그죠?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입니다. 자, 받을 권리.
우리 이제 소유권자들한테 있을 건데 징수할 권리 저기 사업 시행자들한테 있을 건데 여기라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로부터 여기도 다음이야. 그리고 얼마? 5년. 그 5년에 꼭 동그라미 좀 넣으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됐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평가라든지 그리고 5번은 이제 여기 이제 정비 사업을 시행했던 그 지역 안에 토지하고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던 권리자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도 압류 저자를 거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설정된 경우 다시 살아나니까 토지 건물 소유권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뭔 저자를 거쳐서 압류 저자를 거쳐서 압류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나 다름없다고요? 저당권. 그러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매 신청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현금 청산 받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압류 안 하면은 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유권자들 분양 받는 사람은 이런 거 아닌데 일단 요거 청산금 받기 전에 무조건 압류에다가 저당권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자, 뒤에는 이제 특례 정도는 어려운 부분 남들 아니까 쭉 한번 봐주면 되고, 자, 뒤쪽에 뭐 369페이지까지는 뭐 따로 볼 거는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뭐 청문은 들어봐라. 야, 이 정도는 거의 안 내긴 한데 청문은 아주 중요한 것들 들어봐라. 자, 먼저 청문회 그냥 한번 박스 정도만 볼까요?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할 때 여기는 반드시 들어봐야죠.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자, 처분할 경우는 들어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우리 정비사업의 관리업을 등록 취소할 때 아주 중요하니까 무슨 취소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뒤에 보시면 이제 3번도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이런 것들은 청문 반드시 시장님은 들어봐 게임다. 그리고 관리 처분도 그렇죠 게임다. 사업 시행도 다 취소는 들어봐. 그리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할 때도 뭐 하라고요? 취소. 과징금 부과도 청문이다 게임다. 그리고 입찰 제한을 하는 것도 이제 참가 제한하는 것도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거니까 들어봐. 왜 제한을 했나? 들어봐.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우리 일본 문제가 또 여기도 32회 때 옳은 거에서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보실까요? 자, 1번에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지분형 주택의 주거 면적은 60. 소형인데 요게 맞았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보긴 할 건데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우리 주거 전용 면적의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으로 하게 한정이 돼 있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60.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지분형 반값 아파트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이런 걸 한번 잘 봐주실까요? 한 차례만 30일 거기 뭐가 안 맞죠? 자, 분양 신청의 기간 아까 통삼육 뒤에 30일의 범위 안에서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할래?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그렇죠? 20일. 이거 살짝 보였죠. 왜냐면은 30일 오서 봤잖아요. 자, 그거는 분양 신청 기간 입니다. 그 뒤에 20일 나왔잖아. 한 차례만 입니다. 20일.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이런 소리 하면 네가 세 개 줘야 됩니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3명이 토지를 하나를 공유 100평을 가불병이 공유를 했는데 3주택을 아니요. 죄다 뭐라고요? 하나. 그죠? 1주택. 하나만 그입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날 소리 한다 그입니다. 공유 하나 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그것도 하나. 죄다 하나입니다. 하나. 사업성 떨어진다고 쪼개도 하나 그입니다. 막 다가구를 다세대로 하나. 아예 그냥 무조건 하나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쪽으로 한번 할까요? 조합원 그리고 10분의 1 이상이 요게 이제 바로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을 때, 자, 시장 군수는 여기에 따라야 한다. 요건 자세히도 안 보고 왔었는데 여기는 10분의 1이라 5분의 1 정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 이런 거 잘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꼭 여기도 답은 좀 쉽게 나오는데 나머지 조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거기 이제 면적이 맞는지 봐봐봐 그입니다. 이런 문제 계속 냈었다는 겁니다. 아마 34회도 나왔을 거야. 시장군수 아까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그다음 100 토지 100이 아니었을걸? 그죠? 90 아까 박스 주택은 40
토지. 근데 100이라고 딱 속여놨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속였는데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90 미만이니까 90부터도 안 되는데 뭔 소리야.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에. 그리고 이제 요청이 있으면은 그때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반가. 아니면 그냥 토지는 그냥 인수권자 가지고 있고 건물만 이런 것들입니다.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우선해서 공급해라. 토지 좀 적게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주택을 좀 적게 갖고 있던 사람, 요 사람한테 좀 싸게 줘라. 근데 거기는 90이었다 그럽니다. 자, 100제곱미터를 아예 90도 안 될 건데 무슨 100이야. 그거 말이 안 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래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에서는 그 다음에 공사 완료 등의 조치. 근데 여기도 이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냐. 우리 4번 쪽으로 조금 한번 와보실까요?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아까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조합은 해산. 벌써 해산돼 버리나요? 아니요. 그럽니다. 해산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봐요. 그럽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의 해제 그걸로 조합이 완전히 그냥 해산되는 거는 아니야.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요게 이제 우리 3번이 바로 작년도에 나왔던 거. 아까 이제 그 박스에 있었던 거 딱 두 개. 기역 그리고 니은. 요게 이제 작년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하여튼 숫자를 엄청 좋아해. 나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우리 시장군수구청장 나왔고요. 그리고 LH공사 등은 그 다음에 세입자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거기에 쭉 보시면 토지 임대부, 토지는 임대로 하고, 그리고 분양주택, 그러니까 건물만 사면은 싸잖아. 아니면 토지 반값만 하고 반은 우리 인수권자가 갖고, 그럼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좀 싸게 주라는 겁니다. 공급해야 된다. 아까 박스가 있었는데, 자, 1번 볼까요? 아까 32회 때 나왔다가 34회 때는 가로넣기로 나왔다 그럽니다. 아까 100 이렇게 나왔었던 거. 자, 면적이 얼마 미만의 토지. 그렇죠. 90. 아까 100 말이 안 되잖아. 90도 안 되는 데입니다. 그리고 2번에 바닥 면적이, 그리고 얼마 미만이,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 거기는 얼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번처럼 50인가? 아니면 3번에, 아마 3번에만 찍었을 겁니다. 소형 60. 그리고 아니면 4번처럼 아까 100이라고 했던 거 엉뚱한 소리 여기 또 나왔네. 100이고 40. 그리고 5번은 아주 소소를 써라. 전혀 안 맞네. 100하고 50. 자,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요? 1, 그죠? 40. 40이 약간 이상해 보니까 요 숫자를 싹 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법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토지는 100이 아니라 90 미만. 자꾸 100이라고 속인다. 그리고 여기 니은은 40 미만. 하다 건축물이 더 이상해. 건축물. 한번 그거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갖고 이제 정비법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자, 주택법은 조금 이제 용어만 좀 나오다 보니까 한번 한 2단원 정도까지만 한번 가봅시다. 자,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